감사합니다. 고급 통변반 40강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좀 서머리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생에 대한 얘기를 했고 지금 오늘 강의는 40강으로 지금 넘어갈게요. 그래서 40강은 극에 대한 얘기를 좀 하나로 좀 정리를 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이 생과 극에 대한 얘기는 기본적으로 기초튼튼반에서 어느 정도 다 얘기를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드리는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 극에 대한 얘기를 좀 한 시간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관인상생과 살인상생을 넘어가겠습니다. 이 극에 대한 얘기는 오늘 40강 오행의 극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할게요. 그 명리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요소가 극입니다. 극. 그래서 왜냐하면 보통 생은 좋고 극은 나쁘다라는 선입견도 어느 정도 바닥에 깔려 있고요. 그냥 그렇게 깔지 말고 생도 필요하고 극도 필요하다.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건 엑셀이고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거는 브레이크입니다. 엑셀은 좋고 브레이크는 나쁘다? 이런 가치관 자체가 잘못된 거죠. 당연히 엑셀도 있어야 되고 브레이크도 있어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요소는 이거예요. 엑셀이 강하면 브레이크도 따라서 강해야 한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인 관점이에요. 엑셀은 무조건 세게 만들고 브레이크는 무조건 약하게 만들어. 그럼 자동차가 달리기는 잘 달리는데 멈추지를 못하니까 안 달리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 달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사고율이 확 높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에서 생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에너지를 키우고 자라게 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밑바탕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 밭에서 곡물이 난다. 그러면 그 곡물은 밭을 가지고 있다. 이게 생의 관계란 말이죠. 두 개의 에너지는 밭이 곡물을 키웠다. 논에서 벼가 자랐다. 뭐 이런 형태들이 되는 거니까 줄기가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다 정도 같은 거죠. 극이라는 거는 억제, 통제, 다루다, 컨트롤하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돼요. 나쁘다가 아니야.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력이라는 되게 위험한 그 에너지를 다루기 때문에 원자력을 키우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원자력은 더 중요한 게 원자력 억제 능력이에요. 그 과거의 원전들에서 큰 사고가 났던 게 문제가 뭐냐면은 원자력 발전이라는 애는 그 원자력을 억제하고 제어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해. 근데 그 에너지가 없어져 버리면 폭주를 해버려요, 원자력이. 후쿠시마도 그렇고 체르노빌도 그렇고 원자력이 적정선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데 계속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그 통제를 풀었더니 그 사이에 체르노빌 뚜껑이 날아가 버리고 후쿠시마가 폭발을 해버렸단 말이죠. 되게 위험하죠. 되게 위험하죠. 어떤 사람이 계속 분노를 참고 있어. 근데 그 영화의 제목처럼 분노는 나의 힘, 분노의 나의. 그 분노라는 힘을 적절히 조절해서 나는 승진을 할 거야. 내가 꼭 승진을 해서 나를 괴롭힌 저 상사의 엿을 매길 거야. 나는 꼭 승진을 해서 나를 차고 간 그 여자한테 내가 당당하게 성장을 할 거야. 내가 꼭 부자가 돼서 그 가난하다고 내 놀림받았던 것을 만회를 할 거야. 이거 뭐야? 분노는 나의 힘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분노가 다 없어져 버리면 세상 모두 다 용서하리. 뭐 이러면 이제 승진 안 할 거 아니야. 뭐 돈 벌 생각도 별로 없을 거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야망의 영혼이다 보니까 뭔가 분노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보통 그게 영성지수 150 내외의 영혼들이 보통 분노는 나의 힘. 누군가한테 핍박받고 뭐 고통당하고 뭐 이렇게 막 혼나고 막 그러면서 막 잘 살아보겠다. 일명 영성지수 150에서 나오는 속담들이 그 성공이 복수다. 뭐 이런 얘기들. 성공하는 게 복수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근데 그 나의 분노라는 에너지는 되게 위험한 에너지라서 적절하게 제어와 통제를 하면 나의 원동력이 돼. 그래서 1등하는 쟤를 내가 꼭 이기고 말 거야. 같이 동기 입사한 쟤보다 내가 더 먼저 진급을 할 거야. 뭐 나를 차고 돈 있는 남자한테 떠나버린 그 여자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나는 더 큰 부자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인데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참는 능력도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그 사람은 늘 스트레스에 쌓이고 있는데 그 참는 능력이 만약에 풀려버리면은 분노가 나를 사로잡아 버리죠. 분노가 나를 사로잡아 버려. 원자력을 적당히 통제하고 있었는데 그 통제가 풀리니까 원자력이 폭죽을 해서 폭발을 해버려. 자, 그래서 사주에서 생도 중요하지만 극이라는 특정 오행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능력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결국 극이라는 것은 그 강도에 따라서 좀 세게 극하느냐, 살살 극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평가, 적절한 훈계, 적절한 훈육, 적절한 통제, 적절한 제어가 될 수도 있고, 뭐 과도한 제어, 과도한 통제, 과도한 간섭, 과도한 찍어 누름,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관계가 적당히 되어 있다 그러면 이 극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다뤄야 한다. 어쨌든 사주에서 극이라는 에너지는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오늘 40강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행에서 극의 관계는 크게 5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식상 극 관성, 재성 극 인성, 관성 극 비겁, 인성 극 식상, 비겁 극 재성. 그러니까 비겁이 재성을 극하고 인성이 식상을 극하고 관성이 비겁을 극하고 재성이 인성을 극하고 식상이 관성을 극한다. 이제 극이라는 개념을 컨트롤, 제어, 통제, 조종, 다루기라는 측면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되게 큰 개가 있는데 보통 작은 개들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이렇게 큰 개를 데리고 산책을 다닐 때는 나라에서 입마개 시키고 반드시 목줄 잘 잡고 꼭 사고 나는 집 개들이 부모님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랬는데 맨날 물어. 이게 안 하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확 물어버리잖아요. 그게 놓은 거잖아. 통제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적절하게 통제해서 데리고 다니라. 그러면 되게 멋있고 위험 있는 개가 될 수 있는데 통제 안 하고 풀어놔 버리면 뭔 사고를 칠지 모른다.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자, 극이라는 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밑에 이 오행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놨는데 서머리인데 이걸 보죠. 극이라는 것은 극을 하는 강도와 의도 등에 따라서 강도, 세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 등등에 따라서 이 다양한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다루다, 내가 물건을 다루다, 내가 자동차를 조종하다, 내가 포크레인을 다루다, 내가 우리 집 개를 다루다, 내가 음식을 다루다, 내가 불을 다루다.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극하는 거죠. 다루다, 컨트롤하다, 제어하다, 뭐 평가하다, 심의하다, 조종하다, 억제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아래 부하 직원들이 그 계획안을 갖고 와가지고 저희 다음 달 우리 팀의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좀 결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죠? 그들이 하려는 행동을 내가 심의하고 평가하죠.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혹시 보시는 분, 그 해방일지에 보면은 그 여자 주인공의 빌런으로 나오는 직장 상사가 빨간 펜을 들고 그 디자이너가 쓴 계획서에다 맨날 동그라미 찍찍 동그라미 찍찍 이거 다시 만들어와 동그라미 찍찍 동그라미.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게 누군가의 행동을 심의, 평가, 통제, 컨트롤하고 있는 건데 그게 적당하면 조언이고 과도하면 뭐라 그러죠? 그런 걸 삽질이라 그러면 뭐라 그러더라? 과도한 간섭? 과도한 제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억제하다, 조종하다, 심의하다, 뭐 평가하다 이런 것들도 다 극의 에너지라는 거죠. 내 사주에 극의 에너지가 좀 극이라는 성분이 좀 들어있어야 내가 남이 하는 행동을 평가하고 견제하고 심의하고 심사하고 너 그러지 마라. 너 내가 하란 대로 해라. 너 요거 요렇게 해라. 극이 좀 있어야 되는 거야. 극은 없고 죄생으로만 돼 있으면은 뭘 하겠다고? 내가 뭘 도와줄까? 뭘 하겠다고? 뭘 도와줄까?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생만 있고 극이 없으면은 자식이 하겠다는 거 부모가 다 대줘. 어머니 창업 좀 해야 되는데 3억만. 어떡하니? 내가 지금 2억밖에 없는데. 대출 받으면 되잖아. 극이 좀 있어야 야 무슨 25살짜리가 무슨 3억을 들여서 사업을 해. 일단 경험을 좀 쌓아. 엄마 말 들어 알았지? 너 30살 되면은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도와줄게. 이게
극도 있고 생도 있다는 거죠. 극, 적절하게 통제도 하고, 생, 도와주기도 하고. 생만 있으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극만 있으면 문제가 있죠. 뭐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이 잔소리만 한다. 뭐 이런 형태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극이라는 에너지는 뭐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다 필요하다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뭐 적당히 했느냐 많이 했느냐 어떤 그 의도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도 쓰이고 부정적으로도 쓰이다 같은 거죠. 억제하다, 견제하다 등으로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 사실 우리의 생활에서는 거의 대부분 생도 있고 극도 있고 합도 있고 생이 합으로 벌어지기도 하고 극이 합으로 벌어지고 쫓아다니면서 나 못하게 한다. 이게 극합이죠. 극합으로 쫓아다니면서 나를 관리 감독하더라. 그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는 사람들은 옆에 감독관이 늘 쫓아다니죠. 감독관이 없으면 도망가니까. 이게 합으로 달라붙은 거죠. 감시, 견제 뭐 이런 것들이. 뭐 아무튼 자 밑에 두 번째 줄 보세요. 내사주에 극의 관계가 성립하는 오행이 있으면 해당 오행은 제어를 하거나 제어를 받는 오행이 된다. 수동과 능동의 차이가 있는데요. 극을 하는 겁니까? 극을 받는 겁니까? 라는 측면에서 내사주에 극의 관계가 있으면요. 극을 하기도 하고 극을 당하기도 합니다. 극을 하기도 하고 극을 당하기도 해. 남을 때리기도 하고 내가 맞기도 하고 남을 욕하기도 하고 내가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내가 평가를 당하기도 하고 또 내가 평가를 하기도 하고 남을 통제하기도 하고 남이 나를 통제하기도 하고 이게 거의 비슷해. 통제를 하기만 하고 통제를 당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아주 한 방에 몰아가지고 아주 진하게 통제를 당하는 수가 생겨요. 군대라는 곳은 좀 웃기는 데죠. 뭐 요즘 군대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좀 안 좋은 뉘앙스의 군대, 마치 DP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했던 작년에 했던 그 DP라는 드라마가 그 어두운 측면, 2006년경을 배경으로 해서 아직 개선되지 않은 어두운 측면을 좀 들춰낸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죠, 물론. 군대라는 곳이 되게 재밌어요. 단 1년 반에서 2년 만에 통제당하고 통제하고의 경험을 다 경험해 봅니다. 이등병, 신병, 훈련병으로 들어가서는 통제를 당하고 뭐 얼차례를 당하고 군기의 기합을 받고 어떤 억압과 통제를 당하다가 한 6개월에서 1년만 지나면 이제 내가 내 아래 기수를 억압과 통제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사주에서 관성, 비겁과 관성이라는 관계가 보통 지배, 피지배의 관계인데 그런 사람들은 통제당했다가 통제했다가 이쪽에 가서 내가 통제를 하는데 또 저쪽에 가면 내가 통제를 당하고 이런 요소들이 늘상 벌어진다. 그럼 사주에 극이 많은 구조다. 극이 되게 많은 구조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고 또 내가 누군가한테 통제당하고 뭐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고 내가 생이 되게 많은 구조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가서 도와주고 생하고 또 내가 어디 가면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고 그것이 A와 B 사이에 주고받는 관계일 수도 있고 내가 A하고 내가 B한테 생했는데 C한테 생을 받을 수도 있고 서로 그 관계가 다를 수도 있고 지구에 나랑 어떤 특정한 사람과 단 둘이서 산골 오두막 마을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내 사주는 딱 그 2명 나와 또 한 사람 그리고 산골 오두막 반경 5km 범위 안에서만 내 사주가 작동한다 그러면은 내 사주에 있는 생하고 극하고의 관계는 다 그 사람하고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사주를 크게 써라. 프랙탈을 넓혀라. 좁은 인간관계에서만 쓰지 말고 넓은 인간관계로 써라. 가령 가족과의 갈등이 심한 사람들은 일단은 그 가족들을 왼수 만들지 말고 나의 빌런으로 만들지 말고 차라리 다른 사회적 관계로 넓히면은 부모하고의 인연이나 형제의 인연이 멀어지면서 다른 새로운 그 역할을 맡는 사람은 차라리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한테 욕 얻어먹고 오는 게 부모님이나 형제나 배우자나 자식한테 욕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 사회적 문제로 확장시킬 그래서 좀 옅게 만들 거냐 가정적 문제로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가족은 왼수야 이런 소리를 할 거냐에 따른 차이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이 극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통제하면은 너 나 믿지? 한마디로 그 웃기는 말 있죠. 뭐, 오빠 믿지? 오빠 믿지가 관성이 비겁을 본 모습이에요. 오빠 믿지라는 말은 너는 나의 통제를 받아. 그러면 내가 널 보호해 줄게. 라는 그런 이제 숨은 모습이 있죠. 웅큼한 남자들이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
그게 일종의 내가 너 보호해줄게. 너 대신 나의 통제를 받아. 나의 조종을 받아. 보통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지. 그건 이제 그래서 가끔 어떤 여성분들은 제가 열심히 살았는데요. 이제는 어딘가 좀 기대고 싶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누군가에 기대어서 좀 삶을 편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를 좀 따뜻하게 대해줄 관이 필요하다는 뜻이지, 아직은. 나를 통제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통제의식. 그게 어떻게 이렇게 관성이 비겁을 보는 관계가 어떤 권력, 조직이 어떤 사람을 통제하는 어떤 그런 관계라고 보는 건데, 이게 적절하면 죽은 의식이고, 이게 좀 과도하거나 심하면은 어떤 강압적 통제 사회,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 중에는 그래서 죽은 의식이라는 게 있죠. 보통 관성이 좀 강해지면 이게 죽은 의식으로 발전이 되는데, 죽은 의식이라는 거는 뭔가 내가 믿고 의지할 내가 어떤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천황을 그 국가적 죽은 의식이죠. 누군가를 상징물로 내세워서, 일본의 천황은 뭐 우리 아버지다.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김일성 3대 부자는 뭐 그들이 바로 곧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어떤 존재. 뭐 종교도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내가 누구를 믿으면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것도 이제 그래서 성경책에 쓰여진 대로만 나는 행동하겠다. 불경에 쓰여진 대로만 나는 행동하겠다. 말 잘 들으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것도 일종의 뭔가 내가 통제를 받고자 하는 마음, 뭐 이런 것도 되는 거죠. 자, 그건 다양하게 이런 거예요. 자, 해당 오행은 제어를 하거나 제어를 받는 오행이 된다. 제어를 하거나 제어를 받는 오행이 된다. 재성이 하나인데 비겁이 여럿이라는 소리는 재물이라는 어떤 소유권을 여러 비겁들이 컨트롤하겠다 같은 거죠. 마치 드론이 하나 있는데 드론을 내가 이렇게 조종기로 조종을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다른 조종기를 갖고 와서 내가 가진 드론을 조종하려고 그래. 조종하려는 사람은 많죠. 그럼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동 조종, 공동 경영. 뭐 그러면 이 재물은 너만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다루고 있는 재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봐요. 사육사가 1대1로 곰을 기르고 있으면은 그냥 저 곰은 내 책임이야. 그냥 내가 다루는 곰인데 사육사가 10명이 번갈아 가면서 해당 곰을 돌보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쵸? 뭐 10명의 어떤 컨트롤을 받고 있는 곰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 보죠. 극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면 길신을 극하는 것을 안 좋게 봅니다. 아이고 좋은 건데 왜 눌러? 뭐 그런 거죠. 흉신을 극하는 것을 좋게 봅니다. 아우 저 녀석은 좀 위험하거나 나쁜 거니까 적당히 조종을 해야 돼. 조종해야 돼. 그렇죠? 우울증에 빠진 우리 집 조그만 강아지. 그럼 그걸 누가 극하겠어요? 아유 알아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살아나라 살아나라. 근데 툭 하면 사람을 물려고 하는 큰 개. 그래서 야 누가 좀 쟤 좀 통제 좀 해. 누가 쟤 좀 다뤄봐.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길신을 극하는 것을 안 좋게 보고 흉신을 극하는 것을 좋게 봅니다. 이게 제가 단서를 달았어요. 단순하게는 이라고. 사주 전체의 구성과 활용을 큰 견지로 보아서 생각해야 한다. 즉 활용하기 나름이다. 제가 이 좋다 나쁘다라는 표현을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좋다라는 개념이 단기적인 개념과 장기적인 개념이 많이 달라요. 지금 오늘 저녁에 먹고 싶은 라면을 참고 넘어가는 거, 그거는 슬픈 일이야. 안 좋은 일이죠. 괴로운 일이죠. 내가 라면을 먹을 수 없다는 거는. 근데 그게 오래 쌓여서 한 3개월 정도 지났더니 내 살이 5kg가 빠지면서 아주 보기 좋은 모습이 되더라. 그래서 내 자부심이 막 부쩍부쩍 상승을 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좋은 일이야. 그럼 단기적으로 안 좋은 일들 여러 개가 쌓였는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좋은 일이 됐어. 뭐 이런 거. 내가 빚을 내가지고 집을 좀 샀어. 그 하우스 푸어가 돼버린 덕분에 내가 생활비를 팍 줄여가지고 그 집의 모기지돈을 갚느라고 내가 한 10년 동안 진짜 입을 거 안 입고 쓸 거 안 쓸 거 하면서 그 집을 갚았어. 한 10년쯤 지나서 빚을 다 갚고 나니까 그 집값이 막 올라가지고 내가 큰 재산이 됐어. 근데 중간중간에 이 집을 팔아가지고 나중에 호의호식 좀 해봤으면 마음껏 사보고 싶은 거 사고 써보고 싶은 거 썼으면 좋겠다. 결국 단기적인 안 좋은 것들이 모여서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큰 기쁨으로 승화가 되는 거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좋고 나쁘고가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입장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근데 고3 때 실컷 고생하고 공부를 했더니 평생이 편해졌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3 때 신나게 놀았더니 평생이 불행해졌어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쵸? 자, 극과 충은 유사점이 많으나 다르다. 자, 많은 분들이 극하고 충을 혼동하십니다. 어떻게 혼동하냐면 대체로 극하고 충을 같은 놈으로 봐요. 이게 이제 사실 명리업계에서도 극과 충의 구분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예요. 이게 참고로 극이라는 것은 A가 B를 제어하다, B가 C를 제어하다라는 게 극이고요. A와 B가 충돌하다, A와 B가 서로 부딪히다, A와 B가 서로를 들이받다, 뭐 이런 것들은 충이에요. 그러니까 좀 비슷한 점도 한 70% 있는데 한 30% 정도는 다르다 같은 거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훈계를 하고 너 좀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너 왜 사람이 그러니? 뭐 자식을 평가하고 자식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거 극이죠. 충이면 자식이 하는 걸 들이받다. 또 충은 그래서 보통 어떤 개념이면 동등 개념에서 들이받는 거예요. 내가 왜 너 말을 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형태로 들이받아버리는 거죠. 사주에서 천간에는 그래서 원래 충이 없어요. 엄밀히 말해서 천간은 극만 있어요. 천간에서는 극만 있어요. 근데 이제 천간을 충이라고 표현하는 게 명리계에서 종종 오래된 관례로 남아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갑경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죠. 정확히 말하면 갑경충이라고 하면 안 되고 경갑극 뭐 형식이 중요하겠냐마는 경금이 갑목을 억제, 제어, 컨트롤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경금과 갑목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들이받았다라는 부분은 약간 좀 어폐가 있다. 자, 이런 느낌이에요. 사주 원국에 경금이 있었는데 운에서 갑목이 들어오면은 뭐 갑경충이 벌어졌으니까 안 좋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경금이라는 에너지가 할 일이 생긴 거야. 경금이라는 에너지가 할 일이 생겨서 뭐? 갑목 다스릴 일이 생기는 거야. 갑목 다스릴 일이. 마치 내가 회사 조직을 만들어 놨는데 직원들이 들어오지 않아. 그러다가 직원들이 들어왔어. 내가 마치 목장을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놨는데 아직 소가 없어. 목장을 만들어 놨더니 근데 막 소가 들어왔어. 그러면 그 목장이 드디어 할 일이 생겼어. 내가 공장을 차렸는데 공장 돌릴 일이 없었는데 또 경기가 변하면서 그 공장을 돌릴 일이 생겼어. 경금이 갑목을 보면 경금이 갑목을 다스릴 일이 생겼다 정도로 봐야지 갑목이 밀고 들어와서 경금을 깼다.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머리 들이받고 싸웠다. 이게 아니에요. 천간은 그런 관계고 다만 지지에서는 극도 있고 충도 있어요. 좌우충 같은 경우는 충이죠. 묘유충, 사해충, 진술충 같은 경우는 서로 반대의 계절이 들이받아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운에서 밀고 들어오는 에너지가 주도하는 거예요. 봄이 오니 가을이 물러감이 마땅하다. 한여름의 기운이 오니 한겨울의 기운은 물러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뭐 오화를 가지고 있는데 대운, 세운에서 해자축이 들어오게 되면 해당 오화가 매우 세력이 약해져서 간신히 목숨만 보존하다. 세력이 약해지다. 그러면 내 사주에서 오화가 상징하는 일들은 가급적이면 조심스럽게 축소하여 부두한 경우에만 쓸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대신에 오화의 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다. 뭐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한여름에 꽃과 나무가 활활 피웠는데 겨울이 오니까 꽃나무들이 싹 다 떨어지게 생겼다. 근데 누군가가 그 꽃나무를 몇 개 화분에 보호를 해가지고 작은 꽃나무 몇 개를 가지고 있었더니 한겨울에 그 꽃나무가 정말 귀하여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더라. 뭐 이런 형태도 되는 거니까. 자, 극과 충은 유사점이 많으나 다르다. 자, 극의 범위가 좀 더 넓어요. 극의 범위 안에 충이 있지만 충의 범위 안에 극이 없어요. 자, 극의 범위가 더 넓고 충은 극의 범위 안에서 일부 다. 그러니까 극도 되고 충도 되는 거를 뭐 극충 또는 충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지에서는 일단 충의 개념이 있지만 이게 충의 개념은 서로 대등한 것끼리 부딪히는 거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같은 형태고 극이라는 것은 정확히는 오행이 원래 오각형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오각형. 오각형은 정면 충돌이 안 돼요, 원래. 오각형은 정면 충돌이 안 돼. 지지는 오각형으로 보지 않고 지지는 사계절론으로 봅니다. 사계절. 그래서 봄의 반대인 가을, 여름의 반대인 겨울이라는 대칭점이 존재하지만 천간은 재밌게도 오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면 충돌이 안 일어나고 비껴서 충돌이는 살짝 비껴서 같은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천간에서는 지지에서는 충,
근데 충도 되고 극도 되는데 극만 되고